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때 내신은 뭐 100 몇 점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은 얼마더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없는 경우도 있고,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백현 중학교에서 내신이 196이었는데 백현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1.3이네요. 이 학생은 초당중학교에서 내신이 194였는데 백현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1.1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초당중학교에서 내신이 190이었는데 동백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2.9였고요. 이 학생은 동백중학교에서 내신이 190이었는데 청덕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2.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내신이 따기가 편한지는 대충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근데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제 둘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중학교 때 190이었고 이 학생은 중학교 때 189였는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클래스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 내신 높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내신 잘 따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내신 어느 정도 따기가 좀 편한 학교가 있고 그렇진 않은 학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갔는데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일단 영어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영어에서는 듣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문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수능 영어의 구성이고요. 이걸 보시면은 그 듣기하고 그 다음에 실용문 쪽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0, 90,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학생들이 별로 틀리진 않습니다. 실용문하고 듣기는요. 근데 문제는 이쪽 논리 쪽, 빨간색 쪽이죠. 그래서 논리 쪽이라는 게 이제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쪽은 정답률이 좀 낮습니다. 이쪽을 정복해야지 수능 영어도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선생님도 잘 아세요. 학생들이 이쪽이 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신에서도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쉬운 문제고 이쪽이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시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시험 범위가 적으면 공부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시험 범위가 적은데 상대평가면은 어떻게든 등수를 나눠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신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난이도가 쉬운 실용문 쪽의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나와요. 이쪽, 실용문 쪽. 맞추기가 쉬운 실용문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등급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나눠야 되니까 문법하고 서술형 쪽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등급이나 점수를 가릅니다. 이런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문법, 중학교 문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서술형,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내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라이팅의 중요성이 크고요. 자, 고등 내신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객관식은 아까 보셨듯이 이런 수능 유형으로 나옵니다. 이런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데 실용문도 나오긴 하지만은 변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논리 쪽에 대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휘 쪽하고 논리 쪽, 이쪽이 학생들이 어휘하고 논리 쪽이 안 돼서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라이팅을 출제하는 학교가 있고요. 많이 출제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출제가 좀 적거나 거의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출제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요. 일단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딴 거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보시는 게 이게 백현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중학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유형과 별개 문제이거나 혹은 수능 유형에서 실용문 쪽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용문은 그 특징이 뭐냐면요. 너 이 표현 알아? 너 해석 잘할 수 있어? 너 잘 이해했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논리 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야 이거 이런 내용인데 이거 다시 한번요. 너 이런 내용인데 너 어떻게 생각해? 너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표현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현 중3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쪽 수능 유형 쪽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문 쪽인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고난이도, 논리 쪽이라든지 그런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보실까요? 예, 뭐 실용문이고요. 자, 이쪽 이제 순서 문제가 어느 정도 논리입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이 순서 문제가 그렇게 논리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게 이거 어느 정도 암기하면 되거든요. 변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논리 쪽이긴 한데 역시 내신에서는 논리 쪽이라기보다는 암기 쪽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지문을 봤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영영풀이라든지 대상의 다른 거 이거 전부 다 수능에서 쉬운 유형이죠. 예.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이 수능 유형이 아니거나 즉 수능 유형이 아닌 거 중에서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이 표현 알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요런 쪽에 굉장히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이라든지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건 수능 유형의 어법은 아니죠. 그래서 배운 어법 잘 알고 있어? 이쪽 어법적 지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 이제 요런 건 이제 논리긴 한데, 역시 이것도 변형이 안 되면은 논리 쪽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지식 쪽을 물어보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실용문 쪽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어법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수능 어법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라이팅 쪽에서 점수를 이제 감점하시려고 좀 점수를 좀 엄하게, 예, 뭐 부분 점수를 안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의 점수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좀 지식 쪽인 게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런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표면적으로는 점수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느 정도 논리 쪽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냥 내신 하기에 급급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논리 쪽이라든지 어휘 쪽을 키우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뭐 내신 점수를 많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유형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유형, 뭐 동백고라든지 백현고 이제 제가 유튜브 따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고등학교 가면은 논리 쪽을 여쭤보시기 위해서 전부 다 문제를 변형하십니다. 이렇게요. 뭐 없는데 만드시기도 하셔서 요 관계를 이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같은 비슷한 단어로 해서 전부 다 변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빈칸 같은 경우 예 이런 뭐 이제 어휘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변형을 하십니다. 이것도 어휘인데 원래는 이 맨데터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변형을 시키시고요. 그다음 빈칸은 무조건 변형입니다. 이거는 동백고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이런 뜻의 이제 이런 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정답은 다른 비슷한 내용의 다른 내용으로 변형을 하십니다. 논리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평소에 너희가 어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지 보기가 해석이 잘 되는지 요쪽 논리 쪽으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측정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보통 변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적응을 잘 못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어법, 예, 고등학교 어법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좀 논리적인 것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어휘는 내신 보기에 있는 어휘를 몰라서 틀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건 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변형했는데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오버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린시플이라든지 디자이러블이라든지 이런 거 뭐 ethic, 그 다음에 bravery 이런 단어 뜻, interdependent 이런 뜻, extreme 이런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내신 시험범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 이런 걸 평소에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riting이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writing이 필요가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건데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은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래서 자기가 writing이 필요가 없으면은 자기가 writing이 약하고 잘 못한다 그러면 writing이 필요한 학교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